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오늘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이 이제 막 11월에 들어선 그런 날인데,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11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벌써야? 벌써 그 시간이 왔어? 벌써 그때가 왔어? 딱 이렇게 하는 큰 이벤트가 11월에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수능 시험은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꼭 봐야 하는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을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봅니다. 네. 똑같은 시험을 그 11월 14일이라는 날짜에 모여서 딱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교에 갈 수 있는지, 어느 대학교에 내가 지원서를 넣을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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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날입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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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고요. 어,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본에도 비슷한 그런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다 있지 않을까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도 시험이라는 제도는 각 나라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들 어떤 제도들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시험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건데, 수학능력 시험의 역사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994년에 시작돼서 벌써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오래된 시험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조금 밝혀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벌써 저는 대학교 시험을, 수학능력 시험을 본 지가 십수년이 넘었어요.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수학능력 시험이 요즘은 이래요. 요즘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요즘은 시험이 뭐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이미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학 능력 시험이 어떤지는 사실 제가 관심이 잘 없어가지고 잘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저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수학 능력 시험이 어떤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지, 뭐 이런 분위기, 전반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공부를 조금 했고, 네, 이른바, 모범생이라고 하는, 범생이 모범생이라고 하는 그런, 네,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학교도 조금 스페셜한, 특별한 학교였어요. 일반 학교는 아니었고, 어, 여기저기, 대한민국의 여기저기에서 공부를 조금 잘한다 라는 학생들을 모아서, 네, 모아서 조금 이렇게 스페셜하게 만든 그런 학교였어요. 어, 뭐 그런데 저희 학교만 좀 특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능력 시험이 한국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스페셜한 학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면 정말, 네, 이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1학년부터 시작해서 3학년까지 내가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음, 조금은 그래서 슬프다고 해야 되나?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음, 물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죠. 학생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는, 어, 문제 없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음, 약간 대한민국 사회는 어 너 공부를 잘해야 돼. 뭐 공부를 잘해야 돼. 이거는 결국은 좋은 대학교에 가야 돼. 왜냐?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좋은 직업을 가지면 아마 돈도 많이 벌고 뭐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고 어 사회적인 지위도 얻을 수 있고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업을 얻고 조금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 생각이 많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많다고 짐작해요. 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어,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느낌은 되게 경쟁적인 사회예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업 얻어야 되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 좀 심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해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막연하게 갖고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라도. 어, 꼭 가야지! 뭐 이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대학교도 좋은데 가면 좋고,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게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랬고. 그래서 뭐,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 열심히 뭐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고등학교도 나름 좋은 고등학교를 갔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래서 그 수능 날의 수능 날은 아니고 수능 전날? 전전날인가? 전날인가? 의 그 교실의 풍경, 교실의 모습이 저는 사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를 열심히 뭐 공부를 하면서 보냈지만 힘든 것도 맞아요. 정말 힘들었다는 기억도 있는데 아름다운 추억으로도 좀 남아 있거든요. 왜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우리 서로 우리 잘해보자, 으쌰으쌰, 막 이렇게 그 열심히 하는 그런 청춘 드라마 있죠.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뭐 아름답게 추억으로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딱 떠오르는 그 풍경이 진짜 딱 그 드라마의 한 장면 같거든요. 어땠냐면 이제 수능 바로 전날 이제 뭐 선생님이 뭐 이제 다 뭐 끝났고 다들 열심히 공부했고 고생했어. 우리 내일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선생님들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파이팅 하면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수업이 끝이 났어요. 종료. 이제 다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친구들끼리 인사를 하죠, 서로 또. 왜냐면 그 수능 시험은 그 자기 학교에서 보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학교에 지정이 돼요, 지정. 지정이 또 어려운 말인데 너는 A 학교에 가세요. 너는 B 학교에 가세요. 너는 C 학교에 가세요. 그렇게 각각 다른 학교로 음, 배정이 돼요. 정해져요. 너는 A 학교에 가라. 너는 B 학교에 가라. 너는 C 학교에 가라. 이렇게 그 수험
시험 장소를 정해줍니다. 내가 시험을 신청을 하면은 랜덤으로 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에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 이곳저곳에서 온 학생들이 어느 장소에 딱 모여가지고 시험을 본단 말이죠. 저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학교에 가는 그 나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랑도 시험을 다 본 다음에 만나는 거지 그 다음날 시험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인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은 어떻게 써요?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 나 진짜 대학교 잘 가고 싶고 좋은 대학교 가서 뭐 아니면 내가 뭐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 자기 꿈을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는 거지. 야, 우리 너무 열심히 했잖아. 우리 너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응원의 이야기도 해주면서 인사를 하고, 근데 누가 안아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한 명 한 명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허그를 했어. 허그를 진짜로. 그래서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안아주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막 근데 누가 또 울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막 약간 이렇게 살짝 막 엉엉 운 건 아닌데 엉엉 울진 않고 이렇게 막 눈물이 살짝 맺히는 거지 눈에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막 맺혀가지고 우리 진짜 열심히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서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이제 그 이제 다음에 내일에 있는 그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제 헤어졌던 그 교실의 모습, 교실의 풍경, 그게 난 아직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진짜 완전 드라마였어. 지금 생각해도 드라마예요. 약간 소름 돋는데 그래서 그런 기억이 또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 시험 보기 하루 전에는 기숙사에 가지 않고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서 약간 그 마음의 안정도 좀 찾고, 그쵸? 부모님의 응원도 좀 받고, 가족들의 한테서 좀 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집으로 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친구들은 다 집으로 갔습니다. 대부분 친구들 다 집으로 가고 기숙사에 살고 있던 친구들도 만약에 집이 가까운 친구라면 집에 갔어요. 다만 저희 학교가 되게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살고 있는 친구들,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막 5시간씩 걸리는 그런 곳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냥 기숙사로 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가깝진 않았고 집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저는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마음의 안정을 좀 먹고 하루 전이니까 막 그렇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너 피스. 네. 마음의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가볍게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살짝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빠가 이제 또 1시간 걸려서 차를 태워줬어요. 그 시험 장소까지 차를 태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부모님, 엄마가 또 이제 점심시간에 먹으라고 도시락도 좀 싸줬어요.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을 진짜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잔인해. 왜냐면 뭐 1년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뭐 3년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막 엄청 길게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찌 됐건 그 시험 하나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날 실수를 해. 원래는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그날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실수를 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못 가는 거죠. 가고 싶은 대학교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그런 시험이잖아요. 잔인한 거죠. 잔인한 시스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제 도시락 같은 것도 일부러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걸 준비를 한다고. 어떤 걸 준비를 하냐면 배탈이 나지 않는 음식.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음식.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음식이 잘못되면 배탈이 날 수 있잖아요.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살짝 음식이 잘못되면 뭐 상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그리고 또 먹었을 때 졸리지 않는 왜 밥 먹으면 또 너무 졸리잖아요. 너무 졸리면 시험을 못 보니까 그 음식의 성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을 때 덜 졸릴 것 같은 그런 음식들,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음식들, 또 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딱 준비를 해서 이제 도시락을 싸는데, 저희 엄마도 되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초콜릿도 좀 챙기고, 왜냐면 갑자기 막 배가 고프면 또 집중을 못하니까 초콜릿 같은 간식도 좀 챙기고 따뜻한 물도 챙기고 왜냐면 수능 볼 때 대부분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국은 되게 추워요. 그리고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수능 볼 때가 되면 갑자기 추워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 수능 시즌에 되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또 담아 가기도 하고 뭐 이불을 좀 챙기기도 하고 무릎 담요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는 거죠. 시험을 또 잘 봐야 되니까. 또 그랬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고 원하는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또 원하는 일을 하고 있냐? 그건 조금 question 물음표예요. 네,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없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그런 어떤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 또 얘기를 좀 해왔어요. 좀 수능 날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도시락도 되게 준비를 잘하고, 마음의 준비도 잘하고, 막 따뜻한 것도 챙겨가고, 이렇게 되게 신경을 쓰는데, 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어떻냐면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신경을 씁니다. 그날. 수능 보는 날은 대한민국 전체가 비상이에요. 비상. 어떤 종류, 어느 정도냐? 그 일단 그 아침에 일찍 학교에 다들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혹 있지, 간혹.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늦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가야 되는데 빨리 그게 수능 시험장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넘기면 그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아예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늦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그 길에 경찰차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차. 경찰. 네, 폴리스. 경찰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막 학생들이 막 늦었어. 막 뛰어가. 어떻게 늦었어요? 막 이러면 경찰차가 기다렸다가 태워줘요. 네, 학교까지 태워줍니다. 지각하지 않게. 그래서 막 경찰차가 그렇게 수험생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은 막 예를 들면 지하철, 버스 같은 이제 대중교통들 있죠. 대중교통도 더 많이 증차를 합니다. 증차를 하는데 그 증차가 뭐냐면 이제 원래는 뭐 세 번 가는 시간이야. 이 시간 안에 세 대의 버스가 지나가요. 그날은 막 5대, 10대로 늘리는 거예요. 차를 늘려요, 차를. 차를 늘려서 지하철도 숫자를 늘려요. 그래서 많이 자주 그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노선을 늘립니다. 네. 네. 뭐, 버스가 평소보다 더 많이 다니고 지하철도 평소보다 더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빠르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비행기도 그날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잠시 이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착륙도 하지 않고 그 1교시라고 하죠. 1교시 첫 번째 시간. 1교시 첫 번째 시간에 보통은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는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듣기 평가가 있었어요. 듣기 평가. 그 뭐 이렇게 녹음된 질문이 나오고 그 녹음된 질문을 잘 듣고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듣기 평가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 듣기 평가를 하는 시간에 집중을 딱 해서 들어야 돼. 그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놓치면은 그 답을 못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시험 시간 중에 듣기 평가가 있는 그런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는 비행기들이 뜨질 않아요. 비행기들이 멈춰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뜨지도 않고 비행기들이 내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소리가 크면 학생들이 그 시험 듣기 평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이착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시험이다. 뭐 그런 또 재밌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을 봤던 그 당시에는 수능 시험이라는 그 시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대학교를 갈 때 내가 수능 시험을 뭐 100점을 맞았냐, 뭐 50점을 맞았냐, 그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잔인하다. 그 몇 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 그 공부가 딱 시험 한 번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너무 잔인하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다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그 수능 시험이라는 그 시험의 비중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단점들이 좀 많다라고 해서 점점점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에는 그 시험 제도, 입시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서 시험으로 갈 수도 있고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학교를 다닐 때 꼭 그 성적 말고 점수 말고 얼마나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지 뭐 봉사 활동은 무엇을 했는지 동아리 활동 클럽 활동은 뭐 무엇을 했는지 내 꿈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했는지 이런 거를 자기소개서를 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또 증명하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근데 그게 또 장점이 당연히 있는데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 어떤 시스템이든 결국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수학 능력 시험의 비중을 포션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그 수능 시험, 수학 능력 시험의 비중을 다시 또 늘려야 된다. 다시 또 예전의 방식으로 약간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얼마나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지, 뭐 자기소개서도 쓰고,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요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 이런 거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할 때는 결국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집안 형편, 집에 돈이 좀 있어야 된다.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특별한 경험들, 그러니까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스페셜한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평범하진 않을 것 같아. 평범한 활동들은 아니고 뭔가 특별한 거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그걸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집이 잘 사는, 집에 돈이 많은 친구들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히려 어떤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딱 점수가 나오니까, 그거는 딱 객관적인 그 시험으로 좀 다시 조금 그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몰라요. 제가 요즘 관심이 없으니까, 졸업한 지 뭐 이미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은 몰라도 그런 식의 또 변화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능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뭐 30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정도면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얼마나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 나라의 전체가 또 이렇게 막 그날에는 막 들썩들썩 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해보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